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체포 집행 초읽기. 한남동 관저로 가겠습니다. 체포영장의 2차 집행 내일이 유력하다고요? 네, 이번 주 중에 집행될 걸로 관측이 된다. 이 정도 좀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SBS에서 어제 보도로 좀 더 좁혔습니다. 오늘은 집행하지 않는다. 화요일은 집행하지 않는다. 네. 수요일인 내일 집행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조금 전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냈는데 뭐 체포는 부당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장황하게 쓰면서 중간에 이런 내용이 담겼어요. 내일이 D-Day라고 합니다. 라고 예. 담겼거든요. 일단 내일이 유력하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그 호소문, 조금 전에 나왔던 호소문을 조금만 더 소개를 하자면, 윤 대통령 폭압 위협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 경찰 공수처 마치 윤 대통령을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이 몰아붙이고 있다.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 이런 거 가능하다.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인 거죠. 네, 그리고 추가로 지지자들한테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랄까 좀 같이 독려를 좀 했습니다. 예. 경찰이 경호처의 최후 통첩을 이제 했는데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한테는 선처할 거다. 그러니까 뭐랄까 좀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좀 내미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또 경찰에서 나오는 얘기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명확하면,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둘러쌀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하지 않을 걸로 판단한다. 이렇게 경찰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경찰의 최후 통첩. 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제 경호처도 지금 보통이 아닌 게 이미 제가 뭐 공성전 형태로 방어 진지를 구축해놨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잖아요. 네. 게다가 소총까지 무장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헬멧 쓰고 전술복 입고 이런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모습이 이제 언론 사진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네. 가방을 메고 있거든요. 그 사진에는 네. 그 가방 안에 소총이 담겨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배낭 같은 것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 그 경호처 직원들한테 오찬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추가적으로 뭐 제보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총이 아니면 칼이라도 들고 막아라. 라고 오찬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어제 공개를 했어요.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가짜 뉴스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경찰의 이 집행이 시작이 된다면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보니 한남동 카메라를 보니까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있지는 않는데 예. 뭐 언제라도 달려올 수가 있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의 호소문도 이것과 같은 흐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경찰청이랑 경호처에다가 뭐 폭력적 수단 방법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뭐 이런 정도 지시를 했어요. 자, 한남동 상황 먼저 봤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은 헌법재판소도 주목해야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변론 기일이에요. 네. 오늘 한 번 있고 목요일에 한 번 있고 이렇게 쭉 하다가 어느 순간 헌법재판관들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는 순간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오늘은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변론 기일은 좀 빠르게 끝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시간 끌기 침대 축구 전략을 쓸 거라는 얘기는 이제 소문이 많았었잖아요. 예. 이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변론기를 5차례 일괄 지정했었는데 헌재가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이 위축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무엇보다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어요. 자, 이제 여기를 주목해야 하는데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 이유는 뭔가요? 이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 연구회,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그리고 이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황필규 변호사인데 예. 이 황필규 변호사가 이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이제 활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뭐 지금은 공익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이 김희수, 그러니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 대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부적절한 거 편향된 인사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열어서 이 기피 신청을 들어줄지 어떻게 할지 뭐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자, 공정성 이슈를 제기한 건데 어떻게 될 걸로 기자들은 보고 있어요? 헌재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일단 정계선 재판관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판 자체가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걸로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네. 가능성이 더 높단 네. 말씀. 자, 박순봉 기자 어디 주목하셨습니까? 네, 체포영장이 이제 어떻게 좀 집행이 될 거냐 이제 다시 한번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일단 지금 시기가 그 뭐 빠르면은 내일 이렇게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예, 예. 상황이잖아요. 근데 원래 제가 지난주에 좀 체크해봤을 때는 시간을 좀 충분히 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경찰 쪽에서 많았거든요. 지금 설 연휴 전까지 시간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빨라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제 뭐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표를 냈잖아요. 지난 금요일. 네,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빨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 와해되는 분위기도 있고요. 지금 경호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제보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예, 있고, 예. 저도 뭐 경호처 관계자한테 얘기 들어보면 사실 뭐 한탄 같은 것들도 좀 많이 하거든요.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좀 일반적으로 다들 갖고 있는 마음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좀 와해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빨리 잡았다라는 거죠. 음흠. 그런데 그럼 이번에 승부를 볼 거냐?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는 찔러보기 정도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빠르면 내일이 유력한 거 맞는데 네. 내일 한 방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일 한 방에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도하다가 막히면 철수할 수도 있다? 그 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일단 만약에 경호처의 와해 정도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봤는데 만약에 경호처가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게 나오고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무기를 좀 사용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부딪혀는 보겠지만 끝까지 가서 뭐 반드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을 할 가능성은 좀 낮아 그러니까 보인다라는 지금 거죠. 국수본의 어떤 브리핑 흐름들을 보면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전을 막 저해하면서까지 가지는 않겠다. 이런 기조가 좀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충성파를 경호처에서 앞에 세울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 바리게이트 뒤에 이제 사람 스크럼을 짜서 막을 텐데 앞쪽에 충성파들을 세워놓게 되면은 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떼어낸다라는 게 예측이기는 한데 그렇게 시도를 해보긴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이제 무력 충돌이 나오게 되면 빠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1차적으로 빠질 수 있는 이유가 이 공수처랑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도 온전히 부담을 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좀 적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설 연휴 전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여론전으로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그 경호처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못했다. 그 경호처가 이런 정도까지 반발한다. 이런 여론도 살릴 수가 있고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공수처 쪽에서 나오는 발언들하고 경찰 국수본 쪽에서 나오는 발언들하고 약간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이게 저도 좀 짚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공조본 쪽에 가 있는 그 경찰청의 특별수사단 예. 쪽은 좀 강경파라고 경찰 내부에서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경찰 내부 게시판 글도 좀 보고 그랬는데 그 익명 게시판 같은 글들도 봤는데 불만 같은 것들이 꽤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어제 이제 뭐 수사기관 출신의 모 의원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뚫는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라고 개별적으로 뜯어내서 뭐 각각 체포영장 집행하고 이런 방식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이 아주 넓게 펼쳐진 공간에서 체포조를 운영해 가지고 네. 경호관들을 잡아간다라고 하면 그건 가능성이 있는데 네. 관저같이 좁은 공간에서 뭐 몇백 명 모여 가지고 스크럼 짜고 있고 특히 인제 그 운동 이 표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운동만 계속하는 그 경호처 직원들을 경찰들이 아무리 그 하더라도 좀 떼어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물리력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력이 막 1,000명이 동원된다고 예, 하더라도 예. 좁은 공간에서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들, 특히 경찰 국수본 쪽 분위기는 그러한 거고 그에 반해서 공수처 쪽 분위기는 사실 지난번에 질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나서 좀 더 강하게 가자 이런 분위기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경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은 경찰 쪽에서는 결국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를 보면은 그때보다 지금 사실은 경호처의 와해 정도는 더 크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때 탄핵이 딱 인용되자마자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경호처가 완전히 손을 떼버렸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 쪽에 뭐 이게 다수인지 아니면 뭐 일부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는 얘기들은 이 순서를 그러니까 탄핵 심판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불만 같은 것들도 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을 유력하긴 하지만 내일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것까지. 장기전을 이미 내부 경찰 분위기. 쪽에서 뭐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좀 국민의힘 쪽 분위기를 좀 짚어드리면은 네. 국민의힘은 제가 기존에 뭐 한 지난주랄까요? 아니면 그 전주랄까요? 이렇게 취재를 해봤을 때 분위기는 여권은 용사는 기각, 국민의힘은 인용,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음. 제가 그냥 딱 나눠서 봐도 되겠다 할 정도로 반응이 좀 뚜렷했는데 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기각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네, 그런 쪽의 전망이요? 얘기들이 조금씩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건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아니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일부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거 보면서 좀 그런 의견들을 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국민의힘의 움직임에도 다시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다시 결집하고 이런 흐름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그 짚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내란 특검도 초읽기. 예, 여기가 이제 오늘 또 중요한데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음.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난주에 부결된 그 내란 특검법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음. 민주당이 수정안 냈는데 이걸 받을 거냐? 아니면 거절할 거냐? 아니면 우리 독자안 낼 거냐를 놓고 의원총회 열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요. 법사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퇴장을 했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고 이르면 목요일 모레죠.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거는 민주당의 수정안. 네. 그게 통과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독자 수정안을 가지고 협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갖고 어제 의원총회 연 거군요. 네, 맞아요. 일단 민주당이랑 대립하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일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물론 그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뭐 비토권, 거부권 이런 것들을 없앴지만 그리고 특별검사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지만 이번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당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뭐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이런 걸로 이제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 뭐 이런 의혹을 같이 수사 범위에 담았고 또 내란 선전 선동 혐의를 이번 내란 특검 혐의에 같이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 같이 수사 범위 같이 올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국민의힘이 앞으로 전략을 잡을지를 놓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처음으로 의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좀 나눴던 거거든요. 네. 분위기가 어땠던 거예요? 일단은 갈렸습니다. 자체 수정안을 내자라는 입장이 소수였어요. 이를테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주진우 의원은 아예 초안을 만들어 왔다면서요. 맞아요. 말씀드렸던 외환 내란 선전 선동 혐의랑 어떤 일명 독소 조항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 다 빼고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내자라는 제안을 했던 거고 반대로 뭐 수정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 훨씬 다수였거든요. 윤상현 의원이 대표적인데 특검은 협상이 아니라 저지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의총 분위기가 꽤나 살벌했다고 합니다. 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컸는데 이를테면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 비상계엄 선포 자체로 위법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상웅 의원 윤 대통령이 오죽하면 그랬겠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이 어제 오랜만에 의원총회에 참석했거든요. 영남권 의원들 중심으로 김상욱 의원한테 이제 뭐 탈당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뭐 소리치기도 하고 어제 들렸던 얘기 중에 저는 그러니까 비공개니까 음성이 나온 건 아닌데 김상욱 의원한테 우리는 히틀러고 당신은 유대인이냐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이 그동안 뭐 전두와 뭐 이런 비유들을 언론 인터뷰에서 많이 썼었거든요. 그 비유를 그대로 이제 돌려주는 형식의 약간 조롱조로 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히틀러와 유대인 이 단어는 굉장히 셌어요. 그렇죠. 귀에 확 박히더라고요. 선악의 구도를 갖고 얘기를 한 거고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김상욱 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어떤 인간적인 관계까지도 좀 절연하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아주 거칠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 떠나라 막 이런 질타 쏟아진 다음에 정성국, 한지아, 고동진 의원 세 사람은
의총 나갔다면서요. 네, 그 세 사람 나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가면서 의총은 이제 사람 성원 수가 많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끝내기로 했었고요. 그럼 결론이 안 난 거네요. 어떻게 할지? 그렇죠. 예. 근데 다만 모르겠어요. 제가 취재를 좀 했을 때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정안을 결국 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도부가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도부의 스탠스는 특검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에 부결이 되긴 했지만 두 표 차 부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에 두 사람만 찬성하면은 지금 특검법이 민주당 것으로 통과가 되는 건데 그럴 바에는 국민의힘 자체안을 내는 게 낫지 않겠냐는 주진우 의원 같은 뭐 김상욱 의원 같은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도부가 보기엔. 맞아요. 그 지난주에 했던 첫 번째 내란 특검이 2표 차이였고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이 4표 차이로 이제 아슬아슬했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라는 거고 관저 앞에 의원들 많이 가긴 했지만 뭐 이런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고 그 전에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쓸지 말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엊그저께 최상목 대행이 위헌성을 없애라 이 특검에 대해서 예. 얘기를 했었는데 야당이 뭐 추천권, 비토권 이런 것들 접기로 했기 때문에 명분이 좀 떨어졌고 만약에 정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표가 정말 많을 걸로 관측이 된 상황이라면 예. 1차 표결에서 예.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큰 정치적 부담을 걸 수 있을까? 이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낙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결국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어제 강경파 중에서도 수정안을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정말 나 반대하면 나 죽어버릴 거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심지어 친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서도 어제 반대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도부 입장을 따르겠다라고 의총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결론이 나올 텐데 박순봉 기자가 취재한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먼저 국민의힘 쪽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민주당 쪽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예. 어제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내서 나오면은 좀 더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연 전술이다. 결국에는 또 다른 핑계를 가지고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자체안 놓고도 어제 갑론을박이 그렇게 뜨거웠는데 민주당은 그 자체안 가져와도 안 받을 거다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준 정도 여기까지 양보는 여기까지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위헌적이라고 하는 뭐 국민의힘에서 비판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뺐다라고 하면서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양보는 요 정도까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민주당 주도의 그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일 텐데 얼마나 이탈표를 막아낼 수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자체안은 사실은 내부 협상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지만 네. 예를 들어 강경파 주장대로 우리 절대 못 받아라고 하면은 이 온건파들은 그러니까 이제 찬성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소리 없이 찬성표를 누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광일 기자가 얘기를 해줬지만 그래서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안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 내부를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의 판단은 이런 정도만 하면 충분히 이제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2표니까. 네, 2표니까. 근데 그 2표 때와 달라진 건 뭐냐면 물론 특검은 제3자 추천으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외환죄 부분이 추가됐거든요. 네. 그래서 또 국민의힘 의원 중에 그땐 찬성했는데 이건 반대한다 이럴 사람은 없어요? 분위기 그럴 어때요?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이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을 이제 슬슬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아요. 미국은 왜요?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 이재명 대표 체제를 반기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좀 중국과 가깝고 그 다음에 그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은 미국과 가깝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내세워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다시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 거고 특히 어제 뭐 친윤계 뭐 의원한테 들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명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취임하고 나면은 우호적인 메시지를 낼 것 같다 이런 식의 예측도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윤 국민의힘 대통령, 쪽에 국민의힘? 반민주당 쪽으로 목소리를 낼 것 같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어서 어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직무정지 중인데 LA 산불 정부 지원 좀 당부한다 이런 글을 올렸잖아요. 어제 아침에 한 이 시간쯤이었어요. SNS를 올려서 좀 깜짝 놀랐죠. 갑자기 웬 LA 산불? 뭐 이런 느낌?
이것도 결국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국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아,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쪽에 눈을 뭐 돌리겠다? 이런 메시지? 그런 거죠. 윤석열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런 쪽에 성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부각하면은 민주당하고 좀 차별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다만 일단 민주당에서 보는 분위기는 예. 결국에는 이 여론 자체, 그러니까 이 계엄을 선포한 이 여론 자체는 반드시 한번 매를 맞아야 되는 문제고 이걸 처리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이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본회의가 만약에 통과되게 되면 예. 그다음에 아까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쓸 가능성이 여전히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15일이 생깁니다. 음. 이제 그 다음에 숙려 기간이 15일이 생기기 때문에 음. 그 15일이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이제 주목해야 될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조금 전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호소문, 긴 호소문을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렸는데 그 호소문을 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장문 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은 우리와 상의한 바가 없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안한 방문 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뭐 이 조사면은 응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역시 우리와 상의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냈네요. 일단 여기까지 들어온 대로 예, 전해드리고 우리는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